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88살이 된 한 의사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정말 긴 세월을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바쳐왔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저를 오늘날의 저로 만들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안고 제게 찾아왔던 분들. 그 모든 기억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때로는 아프게 짓누르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환자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잠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작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자의 의무라고 믿었던 그의 마지막 후에. 그는 67세의 남자 환자였습니다. 강인해 보이는 그의 외모는 긴 세월 노동으로 다져진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굵은 핏줄이 선명한 단단한 손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듯했죠.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작은 통증 하나쯤은 꾹 참아내는 것이 남자로서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굳게 믿어왔노라고 제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조금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누가 이 나이에 멀쩡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로서 저는 직감적으로 그의 말이 감추고 있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위암이 온몸에, 그것도 아주 광범위하게 전이되어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아주 조금만 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분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완치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병마에 깊이 잠식된 상태였고 의료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내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후회, 그리고 저의 가슴을 때리는 후회. 그분은 병실에 누워 조용히 가족 사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분은 힘겹게 입을 열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요?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잡고 말없이 그분의 곁을 지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후회는 너무나 깊었고 저는 그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의 후회는 동시에 저의 후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의사로서 충분했는가?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플 때 몸을 돌보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병원에 오는 것은 자존심을 깎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왜 더 크게, 더 자주, 더 강력하게 외치지 못했을까?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저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시작되기 전에, 혹은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 나이에 아픈 건. 당연해라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저는 그런 통념을 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분은 그렇게 병원에 오신 지 단 6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없었던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라는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아직도 생생하게 맴돕니다. 그 목소리는 저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의사의 간곡한 당부. 여러분, 저는 그 환자분의 아픈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결코 자존심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몸이 조금 아프다는 이유로 그것을 꾹 참는 것이 미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환자분과의 만남 이후 제 진료실을 찾는 모든 환자분들께 아주 단단히 강조하곤 합니다. 아플 땐 절대로 참지 마십시오. 작은 통증이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손을 내밀어야 당신의 자유와 존엄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입니다.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면 경고등이 켜지듯 우리 몸도 문제가 생기면 통증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등을 끄거나 무시하려 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지겠지, 병원 가면 귀찮아진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아픔을 감추고 혼자 견디는 것은 결코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무모함이 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플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은 결코 자존심을 깎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노년의 진짜 자산은 몸과 마음, 돈 그 이상의 가치. 제가 진료했던 그 환자분은 늘 자신의 통장 잔고와 훌륭하게 자라준 자식들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재산을 모으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 몸이 이 모양인데. 내가 밥 한 숟갈 스스로 뜰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의학 서적과 논문 속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삶의 깊은 진리를요. 노년의 진짜 자산은 통장에 쌓인 돈이나 자식들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없고 스스로 밥 한 술 떠먹을 수 없다면 그 삶은 과연 풍요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고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비싼 그림을 감상할 수도 없고 좋은 음식을 맛볼 수도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책하는 작은 기쁨조차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노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자산인 것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움직이며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평온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노년의 부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제가 진료했던 그 환자분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 힘겹게 가족들에게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큰 재산도
멋진 집도 못 남긴다. 그저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물질적인 유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준 지혜와 사랑, 그리고 따뜻한 마음일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으신가요?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똑바로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을 남기고 싶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의 위대함. 그 환자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제게 늘 강력한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 작은 용기,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내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30분 걷기, 계단 이용하기,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기,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이 모든 것은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튼튼하고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둘째, 병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플 때 참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를 찾으십시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셋째, 마음을 지키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혼자 있기보다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적입니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십시오. 넷째, 내 곁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자주 전하십시오.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말들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진심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은 분명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후회 없는 위대한 노년의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절한 부탁.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환자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 저는 비록 고령이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오늘 단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혹시 무시하고 있던 작은 통증은 없는지, 충분히 쉬어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하루 잘 지냈는지, 혹시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이나 슬픔은 없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곁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을 담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진심을 전달하십시오. 그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상대방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 여정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의 삶은 스스로가 돌보고 가꾸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